예, 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잭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촬영한 1장에 이어서 2장 3시간에 끝내는 영문법. 이 책은 원래 5시간에 끝내는 영문법, 5시간 영문법인데 거기서 2장이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입니다. 이거를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즉 1장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진도를 나갈 거고, 또 1장의 내용을 심화해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조금 파고드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에 이해하는 영문법,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2장, 부담없이 쭉 읽어보는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로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4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사, 부사로 있다. 이것만 알고 되는 거예요. 다만 명사, 형사, 부사 얘가 구와 절에 또 길게 늘어난다는 거죠.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어진대. 이걸 또 5종류로 나누면 그게 문장어 형식이 됩니다. 그거는 이 책에서 차차 다루는데, 그 문장어 형식을 하기 전에 더 기본적이 되는 구와 절의 개념을 이 2장에서 3시간이면 이해하는 영문법에서 빨리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명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한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문장에서 주어, 보어, 주어, 목적어. 자, 주어, 보어,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게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을 조금 길면 그걸 명사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사구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2개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무엇으로 쓰이냐? 그 역할이 무엇이냐? 주어, 보어, 목적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갑니다. 주어, 보어, 목적.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계획한다. 영어를 공부할 것을. 이겁니다. 여기서 to see가 주어고, to love her가 보어고, to study English가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1장에서 다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영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등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는 명사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계획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갈로를 한번 쳐봐요. 여기다 갈로를 치는 거예요. 여기다 갈로가 있는 겁니다. 그 갈로에 여기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참 좋은 문제죠. 정말 좋은 문제죠. 영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투부정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갈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허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주격이 아니니까. she, her. 주어는 she라 해야 되죠. her가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I, 탐 이런 한다는 명사 적을 수 있습니까? 못 적습니다. 왜? I, her. 이상하죠? 탐, her. 이상하죠? 이 자리에는 이 her가 이미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다는 명사를 적으면 명사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명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 주어 자리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특별한 명사.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주어라서 이 자리에 명사는 명사인데 her를 쌓아낼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라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를 보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 돼버려요. 왜 말이 됐을까요?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주어니까 명사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명사는 명사인데 이 명사 자체가 to라는 단어와 동사 she로 이루어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she 자체가 동사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er를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주어자니까 명사는 명사라 해야 되는데 her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가로를 쳤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A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 B, C, D는 동명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투부정사 동명사는 거의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토익 시험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이 자리는 당연히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자리다. 그리고 A, B, C, D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 보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갈로를 한번 쳐봐요. 플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잉글리시를 목적으로 받으면 되겠죠, 뭐. 그럼 여기 갈로가 있어. 갈로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물론 형사는 좀 들어갈 수 있겠죠. 형사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막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면 잉글리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이름 중요합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플랜의 동사는 이 투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 플랜의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가 명사고 얘가 결국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갈로를 치줌으로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목적어.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그러죠.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보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명사는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 문제는 촌스러운 문제.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나와요. 근데 점점 더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치사하고 유치한 문제라는 걸 이제 한국 사람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꼭 또 세상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대충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동사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동사다. 계획하다, 미래지향적이죠. 계획하다, 예상하다 이런 건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사는 만약에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은 투부정사를 선호한다는 거죠. 플랜 투부정사, 위시 투부정사 이런 문제가 토익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명사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보호, 목적이니까 명사. 주어, 보호, 목적이 명사. 그래서 동명사. 자, 동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갈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갈로를 쳤습니다. 그럼 허가 주어가 될 수 있나? 안 돼. 주격이 아니고 목주격인가? 그럼 이 자리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니까 이 자리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탐, 아이, 이런 한 단어 명사를 적어보세요. 탐, 허, 아이, 허.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자리에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자기가 명사이기는 명사인데 허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허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뭐 있느냐? 딱 두 개 있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동명사. 이게 바로 명사구의 개념인 거예요. 명사 두 개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 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명사는 명사인데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구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동명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갈로를 치면은 허가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럼 주어는 여기 나와야 된다. 주어가 여기 나와야 된다. 주어는 명사니까 여기 명사가 와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 단어 명사는 안 된다. 왜? 허를 목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허를 목적으로 받는 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동명사 두 가지인데 뒤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같이 동명사로 맞춰주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잉글리시를 쌓을 수 있는, 즉 자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거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그게 가능한데 enjoy라는 단어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동명사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갈로 쳐서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하는 문제는 아주 드물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 투부정사, 위시 투부정사, enjoy ing, consider ing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는 어차피 투부정사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다. 이 정도 개념이 있어야 된다. 뭘 보고 알아요? 뒤에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아닌 동명사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enjoy는 동명사를 선호한다. 이런 것 정도를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안 들어갈 방법도 있겠죠. 있지만 일단 우리가 동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명사절. 당연히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당연히 명사절을 끈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명사절을 끈 접속사가 몇 개나 되느냐? 한 15개 정도 된다. 이거니까. 그중 제일 흔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어니까 명사, 명사절, 대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that Tom will recover. 얘가 보조. 보니까 명사, 명사절, 대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가 주어, 너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대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자, 넘어간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된만 있느냐? 아닙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15개 정도 된다고.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타임이 정직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넘어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기억한다. 어디에서 내가 그를 만났는지를.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re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I가 주어고 remember가 동사인데 목적어 누구냐고. where의 통째로 목적어라고. 목적이니까 명사라. 근데 문장이라. 문장이니까 명사절이에요. 그럼 where는 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생각하면 된다.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나는 기억한다. 언제 내가 그를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ere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나는 기억한다. 왜 내가 그를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y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나는 기억한다. 어떻게 내가 그를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how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다.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안다.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이 who한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 또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안다.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who가 동시에 love의 주어 역할을 해요. 보세요. 나는 안다. 누가 사랑하는지 제인을. 나름이 아니고 제인이구나. 제인을. 분명히 who는 love의 주어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 who한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 외에도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who가 분명히 love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는 분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럼 뭐 who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의문 대명사라 하기도 하고 의문 대명사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내가 붙이는 이름은 접속 대명사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접속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의문 대명사 또는 접속 대명사라 하는 하여튼 명사 역할도 한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who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who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왜? who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의 역할을 한과 동시에 그 문장에서 또 자기가 이끄는 문장에서 자기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자기가 해요. 명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러브의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가 내나 who니까. 주어가 곧 who니까.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다 한번 봐볼까요? 난 안다. 누구를 제인이 사랑하는지를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근데 이 who한테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속에서 나는 안다. 누구를 제인이 사랑하는지를. who이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러브의 목적의 역할을 하죠. 목적어. 목적어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니까 얘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 그리고 접속 대명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접속 대명사는 내가 주로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의문 대명사라 부르죠. 어쨌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명사절 접속인과 동시에 이 who는 러브의 목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명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who는 뒤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러브의 목적 봤죠? 왜? 얘가 목적 역할을 하니까. 자, 계속 들어간다. who, which, what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who, which, what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what 이야기해 볼게요. 난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 자, 주어고 동사고 what이 통째로 목적이에요.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예요. 근데 이 what이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what한테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해석을 하니까 난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what이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인가 동시에 이 뒤에 주어 역할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명사니까 what한테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의문 대명사, 접속 대명사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what 뒤에도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 what 지가 명사니까 지가 명사 역할을 하나 하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하나 빠지겠죠. 자, 넘어갑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기가 더 힘듭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절이 통째로 목적어에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what한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런 말은 부족해. 왜?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문장에서 나는 안다. 무엇을 그가 원하는지를 what 자체가 원투의 목적의 역할을 해요. 목적은 분사문이니까 명사죠. 그래서 what한테는 무슨 명사란 이름이 하나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접속 대명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까? 왜? what이 문장 속에서 그 자기가 이끄는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저 주어 보호 목적 역할을 하니까 주어 보호 목적가 빠진 문장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who, which,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 넘어갑니다. 자, which 결국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ich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근데 이 which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 왜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자기 그럼 이제 나는 안다. 어느 것이 나은지를 which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것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 중에 주어 역할을 했죠. 주어는 분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which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또는 접속 대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또 which 또 나왔습니다. 나는 안다. 어느 것을 그가 선택할지를 안다. 목적어, 자, which절이 목적어에 통째로 목적어니까 명사, 명사절,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사,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사의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추저의 목적 역할을 해요.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사를 이름만은 부족해. 왜? which가 명사절을 이끈 접사로 쓴과 동시에 추저의 목적 역할을 해. 목적은 분사가 뭐라? 명사라. 그래서 which한테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저는 접속 대명사라 부르는 겁니다. 좀 넘어갑니다. 흔히 who, whom, what, which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설명한다. 그래요. 방금 그 이유를 설명했죠. who, which, what 이런 거 자체가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지겠죠. 이것도 뭐 예외가 있습니다. who, whom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what하고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는 뒤에 따로 다루고 기초 과정에서 예외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동사 갑니다. 동사, 장소로 구분하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자, 그러면 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는 죽였다. 개를. 이렇게 돼야 되죠. 어덕이 없다. 그럼 좀 이상해요. 그는 죽였다. 말이 안 되죠. 목적어가 있어야 말이 된다. 이것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 말이 잘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는 겁니다. 자, 그 he died는 그는 죽었다. 이거는 이걸로서 말이 되죠. 이거 어덕을 붙이면 정말 이상해요. 그는 죽었다. 개를 죽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 부르는 겁니다. 자, 타동사 문장은 자, 그는 죽였다. 개를 이거는 자, 이 killed는 당연히 타동사죠. 이 문장은 수동태로 고칠 수 있어요. 어덕이 주어로 갑니다. 그러고 was killed 비동사 나오고 PP를 과거분사를 적습니다. 자, 이 존재가 아마 중학교 문법 배울 때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를 과거분사랍니다. 과거분사가 뭐냐? 우리 3단 변화 배웠죠. killed. 이때 세 번째 걸 과거분사랍니다. 자, 앞에 두 개는 동사예요. 동사의 원형, 동사의 과거형. 세 번째 거는 뭐냐? 동사가 아니에요. 과거분사. 그럼 과거분사는 PP, 줄여서 PP라고도 해요. 세 번째 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어디에 쓰느냐?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was killed 통째로 하고 죽임 당했다 하고 하나의 동사로 봐도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died에는 어독이 있으면 이상해요. 그는 죽었다, 개를 죽었다. 말이 안 되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동사는 수동태 모양이 있을 수 없다. 자동사를 위한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러면 그런 같다. 이런 자세가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같다. 단편적으로. 그리고 세월 가다 보면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겁니다. 자, 형사. 자, 형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프로스 서술한다. 프로스 꾸미는 거 서술한다라 그러죠. 자, 스마트폰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자, 근데 이 형사는, 이 스마트는 딱히 꾸밀 명사가 없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는 알고 보면 주어를 프로스 꾸미다 서술한다. 그래서 형사는 두 가지. 대놓고 꾸미는 형사, 프로스 꾸미는 형사.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형사구에는 토분사, 형사전부, 전사당이면서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다. 딱 4개 다 충분히 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형사구는 형사가 조금 길어지면 형사구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형사구고 이 종류가 딱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익히기도 쉽고 써먹기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투분사 형사용법에 대해서 나는 가진다, 의무를 가진다. 그 소년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자, 주어, 동사, 목적. 얘가 목적이니까 명사죠. 이 명사를 꾸밉니다. 얘가. 그 소년을 도울 의무. 명사 꾸미니까 얘가 형사예요. 형사구. 말 잘못 흘러나왔습니다. 형사구 중에서도 투부등사의 형사전용법. 그 소년을 도울 의무.
명사를 꾸니까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서는 특히 더 어블리게이션 이 자리에 갈로를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일 때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 명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때, 장소, 이유, 방식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약간 추상적인 명사, 추상명사란 말이 아니에요. 약간 추상적인 느낌 나는 의무, 권리, 능력, 약간 추상적이죠. 추상명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명사가 잘 나와요. 그래서 돌 의무, 돌 권리, 돌 능력 이런 식의 명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블리게이션의 the obligation에 갈로침으로써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을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문제고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구로 쓰이는 전사다기 명사. 그렇죠. 형사구에는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그리고 또 전사다기 명사가 있겠죠. 망원경을 가지고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구에서 전사다기 명사로 이루어진 형용사구다 이 말입니다. 얘가 이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자리에 갈로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갈로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과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거냐 이 말이죠. 여기에 갈로를 했다고. 이때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일 확률이 높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명사 겹치는데 이 자리에 형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형사가 올 수 없죠. 형사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가고 텔스코비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앞에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to have 자리에 갈로를 했다 합시다. to have 자리에 갈로를 했다 합시다. 그럼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은 영어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자리에 갈로를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형사가 올 수 있겠습니까? 관사 앞에 형사가 올 수 없죠. 형사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죠? 명사가 올 수 있습니까? 명사하고 명사가 겹칠 수 없는데 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the boy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은 통째로 형용사가 되어서 the obligation을 꾸밀 수 있는 그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형사용법 괜찮죠?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같은 이야기로 이 자리에 갈로를 쳤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텔레스코프를 목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자신과 이 텔레스코프 통째로 형사를 이룰 수 있는 형사구를 만들 수 있는 그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전치사가 가능하답니다. 이 자리는 투부정사도 들어가도 되고 전사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 쳤을 때 ABCD 토익 시험에서 A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BCD 자리에는 전치사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럼 답이 두 개 될 수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자, 여기 가로 쳤을 때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나 전사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ABCD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걔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ABCD에 전사가 나왔다. 그럼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 그럼 A가 전치사 답이고 B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둘 중에 누구를 해야 돼요? A에 전치사가 나왔다면 B, C, D에는 투부정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그래서 이 전사다기 명사가 형사구로 써서 어거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전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필요하겠죠. 후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현재 분사 봅시다. 남자는 무슨 남자? 개를 죽이는 남자는 탐이다 해서 또 더맨이 주고 이제가 동사입니다. 이제가 동사고 얘는 뭐냐?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구 중에서도 현재 분사 형사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갈로를 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갈로를 쳤을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분사가 뭐겠습니까? 명사 안 됩니다. 순수한 명사 안 됩니다. 어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명사 켜줄 수 없어요. 형용사 안 됩니다. 형사는 앞에 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특별한 형사가 특별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독을 목적으로 받아서 통째로 형사가 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나 전치사나 이것처럼 현재 분사 이 세 개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구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여기 갈로를 써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어차피 투부정사,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세 개 중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현재 분사하고 이 어독을 뭐라고 불러요? 현재 분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왜 여기 가로를 치니까? 어독이 뭐라고 불러요? 현재 분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로를 치면은 이 자리는 현재 분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또 가로를 치면 이 자리는 전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얘가 전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여기 또 가로를 치면 이 자리는 투 부정사가 들어갈 확률이 꽤 있다. 왜? 어독이 투 부정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형사구가 되는 거죠. 라는 겁니다. 다음에 과거분사도 형사구로 써요. 다음에 끊어달라고요. 끊어요? 네네. 너무 길어서 요거는 4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네. 4까지 가죠. 4까지 형사구는 끊어요. 지금 자, 죽임 당한 개는 자, 더덕이 주고 이제가 동사고 마이독이 보호입니다. 그럼 킬드에 대하는 뭐죠? 더덕을 꾸미는 거죠. 더덕을 꾸미는 거죠. 죽임 당한 개. 명사 꾸미니까 형사다 이 말입니다. 형사. 명사를 꾸미니까 죽임 당한 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과거분사 우리가 3단변에서 킬드 세 번째 거. 이 과거분사가 이렇게 형사로 명사를 떼놓고 꾸미는 형사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이 킬드가 킬드에서 저 두 번째 킬드 동사인지 세 번째 킬드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물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제가 나오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다. 죽임 당한 게 얘는 형사다. 과거분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뒤에 이제를 보지 않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킬드가 만약에 세 번째 거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 과거분사가 아니고 만약에 동사라면 두 번째 거 저 동사의 과거형이라면 뒤에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근데 뒤에 명사가 없죠. 전사가 나왔죠. 전사가 나와서 얘가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은 타동사 킬은 타동사이거든요. 이게 만약 동사라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근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없다 뒤에. 그럼 이 킬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동사가 아니란 이야기죠. 동사가 아니고 뭐란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거 과거분사 즉 형사란 이야기예요. 형사란 이야기. 근데 죽임 당한 개는 이렇게 명사를 꾸민다면 과거분사 형사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끊었죠. 예,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네. 큐.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용사절을 공부해야 되겠죠.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하죠. 자, 관계대명사 who, whom, whose, which, that 이게 있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이다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나를 사랑하는 남자. 명사를 꾸며 나를 사랑하는 남자. 다시 말해서 who loves me가 더맨을 꾸미다.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절. who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o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왜? who loves me가 더맨을 꾸미니까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절. who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who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왜?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죠. 나를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who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걸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직독직해도 뜻은 같습니다.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who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죠. 걔는 사랑한다, 이랬으니까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죠. 주어는 분사가 뭐라? 명사지. 그럼 이 who한테는 무슨 명사란 이름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자, 여기서 이 더맨이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 그래요. 얘가 사람이면 who고 사물이면 which고 사람 사물을 안 가리고 대서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건 대서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사물이라도 대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해봅시다. 자, 그는 일단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whom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 whom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 이 whom을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이 whom한테는 이름이 한 개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해석해볼게요. 같은 뜻이지만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다 남자다. 걔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이다 남자다. 걔를 나는 사랑한다. whom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러브의 목적 역할을 했죠. 러브의 목적 역할을 했으니까 목적은 품사가 뭐예요? 목적은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이 whom한테는 무슨 명사란 이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명사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일단 남자다 했는데 마침표 쉼표도 없이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와요. 그럼 I love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whom을 생략했다고 봅시다. I love는 the man을 꾸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the man 뒤에 I love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뭔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가 생략됐구나. 그래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가 생략됐구나.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왜? love에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왜? 이 whom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형과 동시에 love의 목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를 쓸 거고 사람이라면 whom을 쓰는데 대선 사람 사물 안 가리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봅시다. 그는 일단 남자다. 걔의 집은 타버렸다. 걔의 집이 타버린 남자다. 그는 일단 남자다. 무슨 집? 걔의 집이 타버린 남자다. 명사꿈이죠. 명사꿈이니까 형용사, 형사들 후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한 번 더. 그는 일단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걔의 집이 타버린 남자. 명사꿈이니까 형용사, 형사들 후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이 후주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 그는 일단 남자다. 걔의 집은 타버렸다. 걔의 집? 소유격 역할 하는데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이 후주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통상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왜 그럴까? 형용사절을 이끈 접수는 맞아요. 다시 한번 형용사절. 걔의 집이 타버린 남자다. 명사꾸니까 형사도 후주는 형사절을 이끈 접수사. 말이 되죠? 후주는 형사. 그런데 얘를 직독직해서 그는 이다 남자다. 걔의 집은 타버렸다. 지금 소유격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후주를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는 엄밀히 따지자면 후주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 힘들다. 왜 그럴까요? 후주가 명사가 아닙니까? 명사는 하우스가 명사잖아요. 후주는 뭡니까? 차라리 따지자면 그는 이다 남자다. 걔의 집은 타버렸다. 명사를 꾸미는 형사죠. 그래서 이 후주를 관계 형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또 후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하잖아요. 아까 관계대명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졌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후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왜일까요? 후주가 명사가 아니니까. 후주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후주는 형사 역할을 해요. 한번 볼까요? 그는 이다 남자다. 걔의 집은 타버렸다. 명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관계 형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편하게 소유격 명사라 부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왜? 후주가 명사가 아니니까 형사니까. 그 뒤에 완전하겠죠. 근데 이 문장이 엄밀히 따지자면은 100%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우스 워즈 번드 100%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우스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앞에 관사가 빠졌죠. 왜 관사가 빠졌을까? 소유격이 원래 관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후주 뒤에는 관사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주를 관계 형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도 역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에는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있다. 관계부사 역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문 보면서 얘기하죠. 나는 기억한다. 그 장소를 무슨 장소? 내가 그를 만났던 장소.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웨어이 뭡니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웨어이 뭡니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내가 그를 만난 장소.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웨어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근데 이 웨어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라는 이름만 부족합니다. 왜? 이걸 찍독찍히 해볼게요. 나는 기억한다. 그 장소를. 거기서 나는 만났다. 그를. 거기서 만났다. 거기서 만났다. 웨어이 뭘 꾸며요? 동사를 꾸밉니다. 동사를 꾸미는 품사가 뭐라? 부사죠. 그래서 이 웨어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웨어를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계부사.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부사. 또 직독직해를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장소를 거기에서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관계부사 이 말입니다. 이 관계부사 외열은 생략해도 되고 또 대수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나는 날인데 무슨 날 내가 그를 만난 날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왜는 형사들일 건 없다. 왜는 형사들 내가 그를 만난 날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왜는 형사들일 건 없다. 근데 왜한테는 형사들일 건 없다라는 이런 말은 부족해요. 왜? 직독직해라면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그때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왜한테는 무슨 부사란 이름이 하나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 왜도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왜 대신에 됐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자 나는 기억한다 이유를 내가 그를 만난 이유를 기억한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Y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그런데 Y한테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은 부족하다. 왜? 직독직해하면 나는 기억한다 이유를 그 이유 때문에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관계부사 자 역시 이 Y도 대수로 바꿔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방식은 방식인데 무슨 방식? 내가 그를 만난 방식을 기억한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하우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하우한테는 형용사절을 이끈 접사라는 이름은 부족하다. 왜? 직독직해하면 나는 기억한다 방식 그 방식대로 맞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관계부사. 자 이때까지 앞에 where, when, why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렇지만 이 how는 보통 생략하는 게 맞다. 항상 생략한다는 겁니다. 항상 생략한다는 거고 아니면 대수로 바꿔줬든지 how를 실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부터 관계부사의 생략해야 됩니다. how는 거의 항상 생략하고 when, where, why도 자주 생략한다.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where, when, why는 선행사가 장소 왜 이걸 생략하느냐 왜 생략해도 되고 대수로 바꿔줘도 되느냐 선행사가 장소이면은 where 선행사가 시간이면은 when 선행사가 이유이면은 why, 선행사가 방식이면은 how. 이게 너무 빤하니까 굳이 안 쓰고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where, when, why, how 대신 대서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랬습니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왜? 관계부사 부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겠죠. 뒤에 문장에서 부사 하나 빠져도 문장은 완전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봐볼까요? 자 방금 했던 말. 자 관계부사. 장소 뒤에는 where. 그래서 where 생략해도 너무 뻔해. where 안 써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where 안 써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대수로 바꿔적어도 이 대시 where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장소 뒤에 where입니다. 장소 뒤에 대수는 결국 where이겠죠.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때 뒤에 when. 이 when을 대수로 바꿔적거나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다음에 이유 뒤에는 why. 이 why를 생략하거나 대수로 바꿔적어도 상관없겠죠. 다음 방식 뒤에 how. 이 how는 항상 생략하고 아니면 대수로 바꿔 적습니다. 자, 방식 뒤에 how 너무 빤하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한다. 자, 봅시다. 행복하게 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부사 꾸미니까 부사. 매우 의미하다. 스마트 형사니까 형사 꾸미니까 부사. 갑니다. 부사구에는 투분사의 부사용법, 전사다인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구가 있다. 형사구처럼 딱 얘기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전사다인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구로도 쓰지만 걔가 부사구로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투분사의 부사용법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투분사의 부사용법 뭐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여기서 to study에 가로를 쳤을 때 이 자리가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뒤에 얘를 잉글리시를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전사적인 명사 이거 봅시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전사적인 명사가 부사로 쓴 케이스죠. 그럼 이때 위로 자리에 잠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 빠졌죠. 그런데 아까 우리 형사구 이야기할 때는 망원경을 가진 소녀하고 얘가 명사를 꾸미는 형사구로 썼죠. 근데 이걸 또 부사구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즉, with a telescope을 형용사구로 본다면 어거를 꾸미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진 소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with a telescope을 부사구로 본다면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다.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모호하다.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with 자리에 가로를 쳤을 때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 telescope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는 확률상 앞에서 본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나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이럴 확률이 꽤 높겠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인데, 이 문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망원경을 가진 소녀를 보았다는지 내가 망원경으로 보았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부사구를 되도록이면 부사구 쓸 때는 앞으로 꺼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with a telescope, I saw a girl 이렇게 한다면 망원경을 가지고 나는 소녀를 보았다. with a telescope이 부사라는 게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with a telescope 하고 쉼표하고 I saw a girl,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나는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부사구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부사는 웬만하면 문장 앞에 두는 게 좀 더 편안하긴 해요. 앞에 두면 특히 이렇게 애매할 때는 with a telescope을 문장 앞에 적는다. 그리고 쉼표를 해준다. 그러면 망원경을 가지고 나는 소녀를 보았다. 이거 부사가 확실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쓰면은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killing a dog, he was furnished. furnished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he입니다. 앞에 있는 건 이건 부사에 없어도 되는 거라. 그런 처벌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뭘까요? was furnished 이쪽을 꾸미는 거예요. 동사 PP 과거분사 쪽을 꾸미니까 얘는 부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ing 즉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쓸 때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현재 분사가 분사로 쓸 때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분사가 형사로 쓸 때 하고 부사로 쓸 때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로 썼다면 보통 그냥 현재 분사, 형사 또는 그냥 현재 분사라 부르고요. 부사로 썼다 그러면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말해주면 더 편안하겠죠. 그 다음 또 갑시다. 과거분사도 부사로 씁니다. 과거분사. 죽임 다음 후에 마당에서 죽임 다음 후에 천국에 갔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동사 꾸미니까 부사. 과거분사가 부사로 썼을 때도 역시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형사로 썼을 때는 그냥 과거분사를 할 때가 많아요. 과거분사 형사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과거분사가 부사로 쓸 때는 분사구문 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분사구문 하면 더 확실하겠죠. 자, 마당에서 죽인 다음 후에 그게는 천국 갔다. 동사구문이니까 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앞에 있는 것도 좋지만 문장 뒤에 갈 수도 있어요. 문장 뒤에 가도 상관없죠. 심지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 더더욱하고 웬트 사이 이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부사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자, 여기서 한번 예문 볼까요? 이렇게 분사구문을 문장 뒤로 꺼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장 뒤로 꺼내도 상관없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더욱하고 웬트 사이에, 주어 동사 사이에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해석할 때 문장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부사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ing도 앞에 현재 분사 그렇죠. 자, 여기서 이 killing a dog이 여기는 앞에 왔죠. 그런데 여기 했듯이 분사구문 뒤쪽에 나오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어와 he와 was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부사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말입니다. 자, 넘어서 이게 부사절은 부사절의 근접사를 필요로 한다. 부사절의 근접사는 그 종류가 아니면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50여 개.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부사절의 근접사는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명사절의 근접사 15개입니다. 형용사절의 근접사, 형용사절의 근접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9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부사절의 근접사 50여 개. 이거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는 말을 하면은 부사절의 근접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50개 외우는 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 after he killed the dog, he was furnished.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he입니다. 동사는 was입니다. 그럼 앞에 건 뭐라? 부사라는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부사한테 문장이 필요 부사절. after는 부사절의 근접속사. after는 부사절의 근접사. 근데 이 문장을,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자, 봅시다. 그냥 after이 큰 의미가 다 지우는 거예요. 지웠으면 끝까지 더 지워줘야 돼요. 자, after 지우는 거예요. he하고 he가 같죠? 얘를 지우는 거예요. 다음에 이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요.
킬이 동사 원형이잖아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입니다. 그럼 킬링 어독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줄이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일단 접속사를 생략해도 의미상 큰 변화가 없다면 생략한다. F도 생략하는 겁니다. 부사절의 주어가 히가 주절의 주 히가 같다면 이 히를 생략하는 거예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부사절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다.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킬링 어독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된다. 그대로 둬도 된다. 이때 남겨진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접속사로 부른다. 여기서 한 번 더 하죠. 자, F도 생략했습니다. 히하고 같은 게 생략했습니다. 동사원형 뒤에 ing를 붙였어요. 다음 1번 유형. 그 다음에 킬링 어독 얘가 2번 유형. 그런데 이 F2를 생략하기가 나는 싫어. 강조하고 싶어. 그럼 F2 킬링 어독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 F2를 뭐라고 부를까? 얘를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부르기는 좀 그래요. 얘가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지. 얘는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로 부르기가 좀 그런 게 왜냐? 뒤에 절이 안 나오거든. 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F2를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생략하지 않은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생략하지 않은 접속사. 이거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문법 용어 그렇게 여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예문을 들어보자. 그게가 마당에서 죽임당한 후에 거기에는 천국이 갔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더더욱이 주어로 동사는 뭡니까? 웬트입니다. 동사는 웬트. 그래서 앞에 이거는 그냥 부사절이지. 당연히 부사절 앞에 있는 부사. 근데 문장이다. 그러니까 부사절이죠. F들은 부사절을 이끈 접사. 근데 얘를 또 구로 고칠 수도 있어요. F들 생략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일단 접속사를 생략해도 의미상 큰 문제가 없다면 생략한다. 생략하는 거예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다면은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더더욱하고 더더욱과 같습니다. 그럼 더더욱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 위의 예문에서 was가 부사절의 동사이므로 was의 원형 be에 ing를 붙인다.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자,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was가 나왔죠. was의 원형은 be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비동사라거든요. be라고 보는 겁니다. be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be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 be ing, being killed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being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자,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된다. 이때 남겨진 접속사를 생략하지 접속사로 부른다.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하죠. 우리는 두 번씩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F 생략하고 도도가 같다 생략하고 was의 원형은 be니까 be 뒤에 ing를 붙인다. 그 being killed in the yard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이 being을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3번 유형이 또 된 겁니다. 이때 그리고 또 2번 유형에서 난 F를 생략하기 싫다. 그래서 생략하지 않으면서 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F들 being kil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다음에 또 being 생략하면 가능하다 했죠. 그럼 F들 killed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5가지 유형은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끈 접사는 15개 정도고 형용사절을 이끈 접사는 9개 정도지만 부사절을 이끈 접사는 50여 개이다. 12장에서도 다루겠다. 흔하게 쓰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when, as soon as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until 뭐뭐일 때까지,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후에, if 뭐뭐라면, once 일단 뭐뭐 한다면 등등등 부사절을 이끈 접사는 50개 정도, 50개 이상이 되고 그 50개 이상을 다 외워야 됩니다. 영어를 한다면 그거 다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토익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수능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다 외워야 됩니다. 50개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로써 3시간 만에 이해하는 영문법을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더 다뤄야 할 내용이 오늘 3시간 만에 이해하는 영문법이 영어 문법에 저는 95%를 커버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지만 이 3시간 영문법이 문장 속에서 적용이 되려면 문장 속에서 이걸 부단히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95%는 커버했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5%가 있습니다. 이 5%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5%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다뤘던 95%를 먼저 탄탄히 하고 다음에 5%는 세월 가면서 저절로 더해지는 거예요. 정 부족하면은 문법 종합서를 좀 보면 됩니다. 단 문법 종합서를 보기 전에 제발 우리 5시간 영문법 이 책 하나는 보고 봐라고요. 이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을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은 구분하고 종합문법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종합문법책을 보았다. 그럼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에 빠지지 말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5시간 영문법입니다. 5시간 영문법 중에서도 바로 1과 2과 1장, 2장, 즉 1시간 영문법과 3시간 영문법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다루지 못한 부분, 그래도 이 3시간 만에 이해하는 영문법의 결점이 뭘까요? 동사의 설명이 너무 짧았어요. 자동사, 타동사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동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문장 오형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5장에도 나오고 뒤에서 차차 나옵니다. 거기서 책을 보고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3장, 4장, 5장 끝까지 다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한번 더 올립니다. 감사합니다.